여러분,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걷기도 힘들어하고 누구는 뛰기까지 합니다. 혹시 나는 겨우 걷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활기찰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단순히 타고난 체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걷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 뛰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운동 방법, 식습관, 마인드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보자라고 마음먹으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80대에도 만들어지고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에도 건강하게 뛰는 사람들이 가진 6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을 보호할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근력이 약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육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낮아져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굳어지고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 손실은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육 감소는 더욱 빨라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70대, 80대에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노후에도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걷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 못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부터 근육을 키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푸시업도 상체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볍게 다리를 들고 버티는 동작을 하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어깨와 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체력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을 자주 움직이며 근육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만 줘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이유는 근육이 부족해서 무릎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걷기가 힘든 사람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쉬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할수록 무릎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걷기가 힘든 사람일수록 오히려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 못해라고 생각하면 정말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하루 10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변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걷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발을 끌면서 걷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경우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와 발목이 견뎌야 하는 하중이 증가하면서 걷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다리 근육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신발이 발에 맞지 않으면 걷는 것이 불편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보행 습관은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주어 무릎과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고관절이 뻣뻣해지고 걸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관절 연골이 닳고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을 바닥에 강하게 내딛거나 보폭이 너무 작으면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허리를 너무 굽히거나 반대로 너무 뒤로 젖힌 채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력 부족뿐만 아니라 잘못된 걷기 습관도 노인들이 걷기 힘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걷기를 지속하려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올바른 걸음걸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면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폭을 너무 작게 하면 다리의 부담이 가므로 적당한 폭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바닥에 끌지 않고 뒤꿈치부터 닿게 한 후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바닥이 푹신한 신발을 신어 충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너무 기울이거나 뒤로 젖히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척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무릎이 약한 경우에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해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사진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지를 선택해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풀려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걷는 것이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꾸준히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걷기를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체력이 점차 향상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 하지 말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걷기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TV를 보면서 실내에서도 가볍게 걸으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가까운 공원이나 마트를 목적지로 정하고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벼운 손수레를 끌면서 걷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걷기 습관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지루하지 않고 더욱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 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거리를 점점 늘려가면서 체력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이 동기부여에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어느 순간 걷기가 훨씬 편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몸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뛰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특정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뛰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멸치, 치즈, 요거트 같은 음식은 칼슘이 풍부하며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으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장 건강을 돕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강황, 생강, 녹차 같은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관절과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력과 면역력이 강화되어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식욕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요거트, 점심과 저녁에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육류뿐만 아니라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름진 고기보다는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저하되어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기력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면 두유나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체중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져 걷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무거운 몸은 관절에 부담을 주어 걷기와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과식과 불균형한 식사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미보다는 현미, 고구마,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당분과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 더욱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며 하루하루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쉽게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허리나 무릎이 자주 뻐근하고 아프다면 유연성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운동할 때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평소 자세도 나빠지고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움직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평소 움직임이 둔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몇 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꾸준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이기가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면서 근육을 풀어주면 어깨 결림도 해소됩니다. 허리를 가볍게 비틀면서 좌우로 늘려주면 허리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상체를 숙이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면 등과 어깨 근육이 이완됩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허리와 허벅지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 허리 근육이 풀어집니다. 발끝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다리와 허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가볍게 벽을 짚고 종아리를 늘려주면 다리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유연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을 고르게 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 유연성이 향상되고 신체 활동이 더욱 편해집니다.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을 실천하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이면서 다리를 늘려주면 간단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벽을 짚고 상체를 숙이면 허리와 어깨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숙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쪽으로 기울이면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가볍게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펴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벽에 대고 늘려주면 다리의 긴장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발목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면 하체 근육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등 뒤에서 손을 잡고 가슴을 펴는 동작은 어깨와 등이 유연해지는 데 효과적입니다. 책상이나 테이블을 활용해 몸을 기울이면 손쉽게 허리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상체를 비틀면 척추를 교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강도가 높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지속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적인 활동조차 부담스러워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이 경직되면서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지고 작은 동작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면서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면 몸은 더욱 빠르게 약해집니다. 걷기를 멈추면 다리 힘이 약해져 나중에는 외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움직임이 없으면 심장 건강도 나빠지고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루 15분만이라도 가볍게 움직이면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근육과 관절이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몸을 자주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 실내에서도 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 근처라도 걸으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가벼운 청소도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들어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걷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도 즐겁고 쉬운 운동 방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체력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15분만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걷기도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주 몸을 움직이며 생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차를 타는 대신 직접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일부러 먼 길을 걸으며 활동량을 늘립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즐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생활 습관으로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의 권장 운동을 실천합니다.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체력이 좋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걷고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려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을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는 늙었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신적인 태도와 신체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운동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면 몸도 점점 더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노화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체력도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제 나는 무리하지 말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면 근육과 체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걷기, 운동, 식습관 등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도 결국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70대의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70대에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배움과 도전을 멈추는 순간 몸과 마음도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책을 읽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 역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도전을 멈춘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70대라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몸이 약해져 걷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만 시작해도 몸이 반응하고 체력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나이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실제로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는 생각을 하면 몸도 그에 맞춰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활동을 멈추면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적절한 활동과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나는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더 건강한 삶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오늘은 같은 70대라도 걷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 뛰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걷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유연성을 기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도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몸도 그에 맞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70대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1년 뒤에 여러분은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